자, 김태원의 게으른 책 읽기 2부. 네, 리리드. 한때 읽었던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리리드에 가지고 나온 책은요, 21세기 자본입니다. 2014년에 나왔던 책이고요. 당시에 꽤나 많은 인기가 있어서 베스트셀러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앞뒷면을 장식하고 있는 홍보글들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데요. 21세기 자본은 올해, 아니 향후 10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경제학 저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4년에 제가 책을 봤으니까 올해가 2019년이니까 한 5년은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 책인 거죠. 10년 동안은 가장 중요한 경제학 저서가 될 것이다. 뒷부분에는 아예 이렇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bigger than Marx, 마르크스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세기의 자본론, 자본론이 가져온 영향이라는 건 정말 엄청났었죠. 세계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양분하는 데도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마르크스의 자본론이었는데, 카피탈리즘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마르크스의 자본론보다도 더 낫다라고 하는 극층의 찬사를 받았던 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도 샀고 읽었습니다. 눈물이 확 쏟아집니다. 읽었을 때 기억이 납니다. 항상 이런 책들은 사서 보면서 후회합니다. 왜 샀을까? 800페이지가 넘어가는 책을 도대체 언제 보겠다고. 감히 고백하는데요. 책을 읽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절반도 이해가 안 됐어요. 경제학 용어들이 워낙 많고 이 수식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면 사실 완벽하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표라든지 그 통계들을 통해서 또 많이 자료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해가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완벽하게 이해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사실은 조금 비전문가들에겐 쉽지 않은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책이, 저도 그 당시에 이 책을 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됐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라면 불안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이제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5년 전에 그 당시에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꽤나 많이 불안해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책은 800페이지를 넘는 장편입니다만,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서장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부의 분배는 매우 중요한 문제여서 경제학자, 사회학자, 철학자들에게만 맡겨둘 수가 없다. 이는 모든 사람의 관심사이며 그래서 다행스럽다. 불평등의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실체는 그것을 체험하는 모든 이의 눈에 드러나는 것이며 자연히 날카롭고 논쟁적인 정치적 판단을 부추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의 분배라는 것은 말하자면 현존하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정치권의 이데올로기와 기업의 이익에 복무하는 기업인들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다. 결국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의 정치 이슈가요, 사회적인 어떤 경제의 모순들,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최저임금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책에서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들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미국의 예를 많이 들고 있는데요. 미국 소득 불평등이라고 해서 1910년부터 2010년까지의 그 그래프를 보게 되면 2010년만 한번 볼까요? 가장 근접해 있는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50%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의 부가 100억이다 라고 한다면 전체의 10%의 인구가 50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통계도 점점 위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최근에는 50%보다 더 많은 2019년이니까요.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좀 찾아보면요,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자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비슷한 부분입니다. 노동을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의 머리라든지 이제 육체를 사용하는 이 노동자들의 상위 10%, 그 10%가 전체 노동 소득의 25%에서 30% 정도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 소득 상위 10%,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를 따졌을 때 상위 10%가 가져가는 전체 부는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노동을 통해서 얻는 부의 폭보다 그냥 돈을 가지고 있어서 이 자본으로서 불리게 되는 소득이 그 2배에서 3배 이상 높다라는 걸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맞물려 있죠. 이 상황은 사실 지난 5년 전에 이 책을 처음 샀을 때도 저한테 굉장히 큰 화두였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만 계속 뭐 월세나 전세를 살아야만 했던 이제 제 환경과도 이제 맞물려 있는 건데 최근에 가장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있는 부분들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토마 피케티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자본주의 구조가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걸 바로 21세기 자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대안은 역사적 관점에서 본 자본세라고 해서 자본에 세금을 물려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말하자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들 그리고 기업에 있어서도 사실 그 현재가 불황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 전문가들의 엇갈린 논쟁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장사가 안 된다, 인건비가 자꾸 올라서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이라고 하는 소위 얘기해서 가지고 있는 현금은 역대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경제가 불황인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번 돈을 풀지 않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환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최저임금에 대한 것만을 이제 문제시 삼는 것에 대해서 이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자본에 대한 세금을 강화함으로써 그 자본이 시장에 풀리게 만들어야 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쉬운 얘기를 800페이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별로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갈수록 심화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소득과 부의 불평등에 대해서 300여 년을 넘나들며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한 책이다. 그 어마어마한 자료를 분석했다는 것만으로도 인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네. 경제책인데요. 읽다 보면 이제 역사에 대한 부분들도 덤으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책의 실물이 주는 압박감과 어려울 것 같다는 편견이 있었지만 나 같은 경알못도 충분히 소화 가능한 내용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으면 좋겠다. 읽어보면 어렵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라는 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이걸 모두 다 이해되는 어떤 결벽증적인 독서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큰 맥락과 흐름을 좀 읽어보겠다라고 하면 충분히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별로요라고 하신 분인데요. 800페이지가량 되는데 재생지처럼 가벼운 종이가 아니라서 좀 들고 있다 보면 팔목이 욱신거리고 아프다. 그러니까 이게 그 쉽게 얘기해서요. 책 보는 독서대가 있어야 되는 책입니다. 이거 들고 보기 되게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학의 기본 용어는 알고 있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했는데 뭐 그것도 일명 맞는 이야기기도 하죠. 방대한 두꺼운 책을 유명세에 끌려 읽고 있다. 근데 정말 진도 안 나간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회원 리뷰 평점은요 9점입니다. 역대 가장 높습니다. 평점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좀 생각이 많아집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한 절반 정도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하여튼 평점은 역대 평점 9점입니다. 21세기 자본은 다시 집으로 가져가서 책장에다 꽂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책도 하나 있어야 폼나지 않겠습니까?